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 시작했습니다. 네, 한겨레에 이상돈 의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부적격으로 판정됐다는 속보가 떴네요. 공당의 책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9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오후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오늘 오후에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어디 언론에 인터뷰한 거를 봐서 나만은 그러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정봉주 의원이 끝까지 싸우려고 하나 보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김의근 이 전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사퇴를 했는데 정봉주 씨는 결코 나는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도 끝까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중근 씨가 본인이 정봉주를 공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선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테러라고 일가를 했다는 것이 어제 오늘 또 진중근 씨 페이스북에 글이 있는데 그거를 또 대한민국 언론들이 요즘에 중계방송하는 게 언론의 새로운 역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났길래 진중근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민주당이나 여권에 발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봉주의 믿음이 더 강하게 이 민주당과 연결이 돼 있고 청와대와 연결이 돼 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중권이 더 셌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아까 방청석에 계시는 분 안철수 씨에 대해서 뭔가 뭐라고 질문을 하던데 아무래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봉주 씨에 대한 이야기나 진중권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질문을 받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람이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나름의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는 벤처기업가처럼 보인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네. 그동안 이미지를 만들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성공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정치를 하는 10년 요 정도 사이에 사람이 너무 이제 카메라에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로 변해 있어서 10년 동안 바보 같은 정치를 했으니까 바보 노무현이 되려고 그랬나 보죠? 바보 안무현이 되려고 했나? 근데 왜 계속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금방 질문했잖아요. 정치를 하다가 바보가 됐는데 바보가 아님을 보이는 거는 자기가 들어올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알면 바보가 아님을 보이는데 그거를 계속 이미 본인은 팽당행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본전 다 날리고 본인의 수준을 다 노골적으로 다 보여줬는데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나를 뭐라 보십니까? 이런 상황을 유지하겠다니까 본인이 진짜 바보라는 거를 확인을 끝까지 받겠다라는 거죠. 박사님, 이분이 신당 창당 선언을 하면서 강남에 빌딩 사려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어떻게 보긴요. 지는 강남에 빌딩 안 사도 돈이 많으니까 아니 정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사면 안 되지. 그렇지만 강남에 아파트 정도 하나 있는 거로 가지고 만족하고 살던가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공적인 정당인데 정봉주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비후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지금 지정신이야?
이분이 성추행 혐의가 있었는데 물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의 취지가 나왔지만 네. 그게 언제든지 다시 뒤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는 그 여대생을 만난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거짓말도 했었잖아요. 아니 여대생을 만나서 호텔에 안 갔지. 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호텔 룸에 가지 않았다라는 그걸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중권 씨는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은 정치인으로 나서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진중권 씨도 웃기네. 호텔에 갔다라는 건 호텔에 가지 않았다라는 건 본인이 정봉주 씨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호텔 룸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룸자는 가르치고 없다고 해서 아니 너 호텔 카페에 간 거 호텔 커피숍에 간 것도 호텔 간 거 아니냐고 그럴 때는 정봉주 씨는 억울하지.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정봉주 씨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양아치와 비슷하니까 그냥 양아치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더 그 사람이 더 잘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양아치는 사실 정치 양아치라는 뜻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양아치라는 무조건 욕으로 쓴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걸 다시 이 자리에서 혹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할 정봉주 씨를 위해서 전 밝혀둡니다. 그런데 지금 진중권 씨가 정봉주 씨를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심한 이야기죠. 근데 진중권 씨가 거짓말뿐만 아니라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뭐 너 만나면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말까지 했는데 그런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 우리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너 죽었어 나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정봉주 씨가 칼 들고 총 들고 금태섭을 죽이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죽을래? 이런 소리 하잖아요. 자기는 금태섭하고 그만큼 친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걸로 우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니 진중권 씨는 언제부터 이 고지고대로 지금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생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쓰면 너 욕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본인이 대응을 했나요? 진중권 씨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도 전 이상. 아니 진정권 씨가 사실은 지금 삐졌다라는 거는 제가 언젠가 방송을 했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믿었고 네. 친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내 친구라고 믿었을 만큼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입새에 떠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얘네들이 진짜 뻔뻔하구나. 재산도 많이 있는 인간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이거를 대대손손으로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나는 어차피 내 자식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네가 시험을 치면 네가 치는 거지 아빠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고고하게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는데 내 친구 조국은 자식 시험도 대신 쳐주고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나는 자식을 버린 나쁜 비정한 아빠가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도 이상 아니야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정봉주 씨마저 친구인 금태섭하고 그 지역구에 내가 나가가지고 금태섭을 죽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금태섭한테 공천을 줄 거냐 또는 정봉주한테 공천을 줄 거냐 하는 이런 어려운 선택을 맡기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태섭한테 공천을 주지 않게 되면 마치 정봉주한테 공천을 주기 때문에 금태섭을 잘랐다가 되지. 금태섭이 꼴보기 싫어서 저 자식은 우리 당의 방침하고 맞지 않아서 공천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정봉주 의원은 자기가 출마를 하고 싶은데 못한 상황이 된 거고 그에 반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은 자기가 불출마를 하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지금 딴 동네에 유승민 씨를 끌고 들어오는 그 심리는 뭐? 왜 갑자기 유승민 씨는 끌고 들어와요? 정봉주 씨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봉주 씨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우리가 좀 위로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화가 다 풀리셨을 것 같아요. 정봉주 씨 화가 다 풀렸다고 하니까 유승민 씨한테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이 예비후보 북적격자라고 판정을 나왔다니까
본인이 민주당 겉떨거지들하고 이제 인연 끊고 무소속이라도 출마하세요. 그것도 금태섭 의원이 있다는 그 강서구에 출마하시면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고 붙으면 붙은 대로 본인을 또 예비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라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 지역 구민들은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금태섭 이상으로 내가 정치인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해 줬다라고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역사적인 업적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위로가 될까요? 네, 여기 출연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정봉주 씨를 여기 모시고 한번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미인도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아, 그래요? 네,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미인이 옆에 있어서 내 손이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러세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정봉주 씨 지금 출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출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인이 정봉주 씨 섭외해가지고 꼭 모셔달라는 부탁을 할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초를 친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모셔와 주세요. 네. 봉도사는 출마 앞에서는 약해지는 휴머니스트예요. 역시 정봉주는 박사님이 제대로 솔루션 주셨는데 라고 하는데 저는 정봉주 의원이 본인을 부적격 예비 후보자로 했다면 더 이상 민주당에 본인이 과거의 정을 호소할 이유가 없이 이거는 지난번 민주당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대표로 있는 이해찬 의원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천을 주지 않고 공천 기피 인물로 만들어서 공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해찬 의원은 어떻게 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다음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정봉주 의원한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를 정봉주 의원은 캐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으면 그거는 민주당이 일을 열심히 못하는 거고 전달을 했으면 민주당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고 메시지를 전달을 안 했는데도 이 메시지를 캐치 못했으면 정봉주가 바본 거고 전달을 안 했는데 이 메시지를 캐치했으면 정봉주는 더욱더 정정당당하게 강서구에 무소속으로 나갈 거라고 이야기해 줄세요. 뭘 갑자기 뜬금없이 유승민 씨가 그래 어쨌다고요? 유승민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왜요? 왜 지금 했을까가 궁금해요. 왜 지금 했을까? 유승민 씨가 불출마 선언을 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질문을 하면서도 준비도 안 되는 그냥 던지는 그런 지금 질문을 했다는 거 아시겠죠? 최소한 유승민 의원이 지금 새 보수당 만들고 하면서도 계속 자유한국당 이 과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범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승민 씨가 본인의 대구의 지역구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종로구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장고 끝에 심지어는 험지에 내가 출마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선언을 딱 하고 나니까 유승민 씨는 저렇게 선언하면 지금 야권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건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이 계속 유승민 씨가 황교안 씨가 어디에 출마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서 우리가 필살기가 아닌 벼랑 끝에서 이 나라를 위하는 극우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모멘텀을 만들고 있던 그 상황에 황교안 씨가 갑자기 극우의 심정으로 이낙연 총리하고 내가 붙는 게 아니라 문재인 독재 정권을 내가 맞서 싸우는 심정으로 종로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유승민 씨는
내가 쳐야 되는 구국의 결단을 황교안 씨가 쳤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대구에서 찌질하게 새누리당 아니지 새보수당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을 때 본인이 사실은 종로에 출마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에 쓸 수 있는 옵션이었는데 황교안 씨가 출마하는 순간 그거 가지고는 전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과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를 그 정도는 머리 굴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이번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 다음에 있는 대선 또는 대선 전에 지방선거라면 유승민은 서울시장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대구시장은 너무 시시하고 그 다음에 대선에 또 후보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야권의 후보로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서울시장과 대통령 후보로 다시 노릴 수 있다면 지금 이 국회의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본인이 선택하는 거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서라도 야권 대통합이라는 그 프레임을 본인이 내들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상황에서 전국에 있어 흐름을 자기 또는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장의 크기가 작아서 서울시장 못 나옴에 한 표. 유승민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승민을 좋게는 볼 수는 없지만 같은 민자 돌림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승민의 민자는 잽쌀 민자고 이 황상민의 민자는 잽싸지 않을 민자라서 네 그건 모르겠는데 유승민의 정체성은 뭔가요? 네 투자를 한 거였네요. 박사님 명쾌하세요. 인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인식의 폭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늘려도 원래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예슬님을 좀 보세요. 네. 봉사도사 도전 이겨서 보여주세요. 예. 제발, 정도사. 저는 정도사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된다면, 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본인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그 누명 때문에 본인이 지난번 서울시장 그거 했다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 민주당이 기댈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신에 15%는 득표할 거예요. 잘하면 본인이 진짜 할 수 있어요. 봉도사의 억울함을 진짜 공감하는 미건수 세력이 다 서울의 강석으로 모인다면 그 정도 국회의원은 당선되죠. 미건수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1배도 10만 명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을 발휘한다면 강성 국회의원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강성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진짜 사나이 순정을 무시하고 이 미투 억울한 희생자가 됐다는 것을 당신이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도사 나올까요? 봉도사 나올까요? 봉도사를 유독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미건서 있으시면요. 진짜 이 미건서가 뭐의 학자예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정봉주와 미래 권력은 억울한 정봉주의 마음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잡스러운 권력이 아니고 억울한 정봉주를 깨끗하게 세탁시켜주는 진짜 이 나라 정치 세력의 분명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민주당, 새보수당, 헌보수당, 착한 미래당, 악한 과거당 이런 식의 당 그런 기성정당에 본인들의 미래를 호소하지 말고 진정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만든다라는 그 의지를 분명히 봉도사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오연석 오연 한 명도 없는 미태랑을 본받아서 저는 오늘 새 정당을 창당하겠습니다. 그거는 플랜스 이야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인간 본받지 말고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에슬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빵빵빵 날려주면 아니 오늘은 이상하게도 후원금도 없어. 에슬님 이렇게 불쌍하고 어렵게 만들면 에슬님을 후원하시는 분이 열심히 후원하라는 뜻으로 지금 본인 조금 본인 내세워가지고 앵벌이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저 괜찮아요. 후원 안 해도 돼요. 이러니까 이놈의 방송이 될 리가 있나. 아이디얼리스트는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데요. 그거는 머리 나쁜 아이디얼리스트만 그래요. 머리 좋은 아이디얼리스트는 농담을 쳐가지고 더 사실로 만드는 게 머리 좋은 아이디얼리스트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진짜 에슬린 매력 장난 아니래요. 네, 카톡으로 후원 주세요. 예, 립 서비스 못해요. 네, 그럼요. 에슬린 다음 주 지금 못 볼까 걱정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러는데 걱정 마세요. 에슬린 대타 찾기 힘들어요. 네. 네,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빵모자 쓰지 말고 맨머리가 낫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다음 주에 안 쓸 거예요.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심섬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